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가 변할 것 같은 그러한 목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반기에는 제가 대세 상승 초입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제가 계속 어제까지 계속 이러한 관련된 이야기로 차트도 설명드리고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매일경제에서 국내 증시 낙관론 솔솔 코스피 3,000포인트 탈환 전망까지도 나왔다. 예, 지금 국내 증시가 당장에 뭐 다음 달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3,000선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침을 겪으면서 바닥 다지기를 일단락했다. 이제 대세 상승 초입이다. 제가 그토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뭐 제 이야기보다는 또 이런 것도 나와줘야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죠. 지금 물론 매크로, 거시 환경,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게 주식은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걱정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건 뭐 증시 격언에 뭐 그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악재가 남아 있을 때 주가는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호재가 많이 있을 때는 이미 주가는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가는 6개월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악재는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먼저 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10개 증권사, 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뭐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상담 밴드, 하반기 상담 밴드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는 3,000선을 탈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도 전망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뭐 2,950, 2,900, 3,000은 이야기 안 했지만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반기에 3천 갑니다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및 주가 변동성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크긴 하지만 지난해 주당 순이익 EPS라 그러죠. 주당 순이익 이 성장률은 27%에 달한 반면 주가 상승률은 1%다. 그러니까 작년에 주당 순이익은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나가지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27%나 됐는데 주가 상승률은 작년에 1%에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로다. 올해도 EPS 성장률은 6%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도 좀 상당히 좋지만 주가는 13%대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작년도 27%는 올랐고 올해도 EPS가 6%가 성장하는데 지금 주가는 13% 올해 내리고 내년에 1% 내렸다. 상승 여력이 당연히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크로발 악재가 많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다른 여타 증시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권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소식은 단독으로 뜬 건데요. 요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이재용 단독 선밸리 모임 참석 가닥 6년 만에 글로벌 네트워크 가닥인데 이 선밸리 모임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선밸리 모임은 뭐냐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초청장이 왔어요. 이재용 부회장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만 가는 건데 또 억만장자라고 억만장자 사교 클럽인데
또 억만장자라고 해서 돈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 여기에서 초대받는 사람은 이제 세계의 미디어, 그 다음에 정보기술 업계 IT죠. 이 거물들만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예 5년간 뭐 450조 규모 뭐 투자도 단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 근데 이 선밸리 모임에 여러분 누가 오냐면 그걸 알면 우리가 요 앞으로 이 모임에서 아마 M&A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확정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2016년 이후에 6년 만에 참석이고요. 미국 방문 자체는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인데 이 행사는 뭐 미국 투자은행 뭐 앨런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의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뭡니까? 인맥 아닙니까? 인맥.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억만장자 사교 클럽인데 누가 오냐면 일단 팀 쿡, 애플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예, 페이스북, 그 다음 CEO, 뭐 아마존 창업자, 뭐 하여튼 워렌 버핏,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더 이야기 제가 뭐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사람들이 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행사는 단순 사교 활동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의 수장들이 이 M&A 이런 M&A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기 가서 저 회사가 있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 회사 인수하려고 하는데 술 한잔 하면서 저기 애플 저기 형님 반대 안 하실 거죠? 잘 모르겠는데 라면 옆구리 착 끌어안으면서 아유 형님 우리 사이에 한 잔 더 하십시오. 아주 그래 뭐 같이 죽자 막 이래가지고 또 승인해주고 뭐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금 2013년에 2013년에 그 베이조스 창업자가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한 거라든지 디즈니의 1996년도에 ABC 방송사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쿡 CEO 그 애플의 CEO 회장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미국 외 지역 스마트폰 특허 소송이 막 있었어요. 2014년에 있었는데 2014년에 그런 부분에 딱 건너가가지고 이제 요 모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좀 떨떠름하지만 또 만나가지고 막 한잔하고 둘이서 막 또 막 노래 부르고 막 넥타이 어느 날 보니까 넥타이 막 뭐 이마에 막 하고 그거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있고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우리 소송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 형님 동생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소송도 철회됐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그 모임을 중심으로 그 모임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서로 철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상무 시절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을 하다가 뭐 국정농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부터 좀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이 선밸리는 1년 중에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재용 회장에게 모임이다. 이 모임에 이제 참석한다.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삼성전자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지, M&A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올해 M&A까지 터져버리면 지금 뭐 3나노 지금 뭐 퀄컴, AMD 인수 아마 할 것 그거 이제 3나노 수주 딸 것 같은데 이것까지 터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뭐 여기저기 터질 일이 많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올해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